안녕하세요. 금일 작업자 전기 안전에 대해서 설명할 계림대학교 김규정 교수입니다. 지난 강좌에 이어가지고 금일 강좌는 작업자를 중심으로 사업주 사장님들께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대산업사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법률 제재를 받는 대상이 되겠죠. 그 대상 자체가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럴 때 하고 중대재해가 중상이겠죠. 6개월 이상의 중상자가 2명 이상 동시 발생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전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절대로 사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치는 것도 가역적이냐 불가역적이냐 이렇게 따지게 되겠죠. 다치더라도 치료받으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면은 좀 더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죠. 근데 실명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절단사고가 일어났다거나 이렇게 원상복귀가 힘든 사고, 그런 불가역적 사고는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주의 의무이겠죠. 그래서 최고 경영자가 그럼 안전조치를 위해서 어떠한 내용을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을 그 앞 시간에 전기 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기의 위험성은 결국은 그 전류라는 요인이니까 그 전류만 차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전 작업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전기 사고의 80%, 거의 대부분을 요인을 제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 20%만 남는데 사장님들은 기본적으로 회사 내에 그 정전 작업 절차에 대한 작업할 때는 반드시 정전시켜 놓고 작업해야 된다. 그렇게 방침만 정해 주시고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반기별로 해 주시면은 큰 사고 없이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나머지 20%죠.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설비 대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정전은 전기를 꺼놓고 작업을 하는 거니까 공장이 서겠죠. 그렇게 되는데 공장을 돌리다가 일반적으로 모든 설비는 안전합니다. 안전하게 제작이 되고 설치가 되죠.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어떤 이유에 의해 가지고 그 어떤 성능이 상실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누전이 되는 게 대표적인 경우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밖으로는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설비가 파손되거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누전이 되게 됩니다. 바깥으로 이제 전기가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누전이라고 하는데 그 누전도 이제 아주 작은 전류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럴 때 사람이 손을 대게 되면 위험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사망을 한다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실신을 한다거나 아니면 의식을 잃는다거나 갑자기 심장에 쇼크를 받는다거나 이런 어떤 단기적인 어떤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만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어떤 누전되는 선류가 사람 쪽으로만 안 오게 하면은 그 사람은 안전한 거죠. 그렇게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접지라는 겁니다. 붙을 접자 당지자 그래서 땅에 있으면 다 접지가 된 상태죠. 이 지구상의 모든 물체들은 땅 위에 다 있으니까 다 접지된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기에서 이야기하는 전기적 접지라는 것은 전기가 잘 통하는, 쉽게 말해서 전류가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전기가 누전이 될 때 기본적으로 사람 쪽으로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고 대부분의 전류가 땅으로 다 빠지게 하는 거, 그런 걸 접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저렇게 접지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 땅하고 어떻게 구리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위험한데 지금처럼 녹색을 어떤 구리선이겠죠. 그런 걸로 땅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으면은 그때는 사람이 손을 잡더라도 대부분의 전류는 접지선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고 사람 쪽으로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으니까 안전하다. 이런 방식이 접지가 될 겁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이제 접지 공사를 해야 이게 전원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공장을 짓거나 건물을 짓고 난 후에 이제 전기를 공급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를 공급받으려고 하면은 저는 접지 공사를 하게 됩니다. 바닥에다가 구리선을 쫙 저렇게 거물망처럼 깔게 되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타설된 콘크리트 기초공사죠.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은 그 설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다 짓고 난 후에 보면은 저런 접지선이 땅속에 다 숨어 있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다 공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 공사하지 않으면은 전기가 공급 안 되니까 지금 100% 전기공사 업체에서 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전기 설비겠죠. 전기 설비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전기 전문가들이 와서 다 시공을 합니다. 시공을 하니까 저 접지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저 설비를 운영해야 되는 전기 담당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계속 만져야 되니까 저 접지선이 안 돼 있으면 생명의 지장을 위협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감내할 때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기 설비에는 뭐 판넬이라든지 전기 판넬이겠죠. 저게 전기 판넬에 전기가 흐르다가 판넬 쪽으로 전기가 누전이 되면은 그 전기 작업자가 손을 대면은 감전을 당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작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뭐 모타도 매일같이 뭐 점검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담당자 입장에서는 저 접지선이 다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 다 확인을 하고 이제 시공 완료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접지 공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건물 같은 경우에도 철 구조물이죠. 철 구조물은 전기가 흐를 이유가 없죠. 그런데도 저런 식으로 접지를 다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어느 저 철 기둥이나 건물 내부에서 전기 설비가 누전이 되면은 전기는 이제 속도가 빛의 속도로 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순식간에 모든 건물 철 구조물을 타고 전류가 다 흐르게 됩니다. 그때 사람이 손을 대면은 뭐 그렇게 큰 전류가 아니니까 뭐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2차적인 재해를 일으킵니다. 깜짝 놀라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다가 뭐 위험한 기계 속으로 말려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넘어지기도 하고 뭐 아니면 높은 건물에서 작업하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2차적인 재해를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런 모든 전기 설비 그리고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모든 금속체에는 공장을 지을 때 뭐 아니면 신설이나 정설을 할 때 다 저렇게 접지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일반 작업자들이 와가지고 저 보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공장에 바닥 공사를 새로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아스콘 같은 걸 새로 깔게 되죠. 깔면서 그 사람들은 전기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작업하는데 상당히 거추장스럽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걸 잘라버려요. 그건 용도도 모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래된 공장에 가면은 건축 도면에는 보면은 저 접지 공사를 다 해놨는데 현장에 가 보면은 아주 깔끔하게 깨끗하게 처리해가지고 다 제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저 모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전동 설비가 있는데 저기에도 접지가 되어 있으면 세월이 지나면은 이제 부식이 되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이제 도장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장 작업을 하는데 그 페인트 칠하는 분은 뭐 전기에 대해서 잘 모르죠. 저게 왜 연결되는지 내용을 모르니까 일단 탈락을 시켜요. 탈락을 시켜놓고 페인트를 칠해놓고 나중에 다시 원위치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 페인트가 덜 말랐죠. 그러니까 그대로 놓고 갑니다. 가다가 세월이 지나면은 이제 저게 그 부식된 채로 제거된 그런 상황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사장님이 준비하셔야 될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뭐 이런 기술적인 내용, 접지나 뭐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설비가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을 일일이 다 확인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런 내용을 확인하도록 전기 담당자를 두게 되죠. 그래서 그분들이 자신의 어떤 맡은 직무, 그걸 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그냥 확인만 해주시면은 뭐 접지로 인한 사고는 뭐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비적 대책 두 번째가 누전 차단기인데요. 그러니까 설비적 대책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접지하고 누전 차단기인데 접지는 주로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죠. 그래서 어떤 설비가 누전이 되더라도 사람이 손을 대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접지 공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돈이 좀 많이 들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다른 개념을 사용합니다. 누전이 되면 감지해가지고 회로를 차단시켜버리면 뭐 전혀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어떤 전류가 흐를 때 그걸 센싱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일 때는 뭐 전류 크기가 똑같으니까 일정하니까 그냥 가만히 동작하지 않다가 갑자기 전류가 갑자기 변하게 되죠. 누전이 되면은 큰 전류가 있고
또 작은 전류가 있고 이렇게 비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센싱을 해가지고 바로 회로를 차단시켜 버리면은 뭐 사람이 손을 대더라도 전기가 흐르지 않으니까 안전한 것 아니냐. 그렇게 누전 차단기를 이제 설치하게 되죠. 돈이 훨씬 싸게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누전 차단기 중심으로 이제 안전보호 대책을 세웠고, 유럽 쪽에서는 접지를 중심으로 이제 안전보호 대책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제화되면서 두 방법이 다 충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접지하는 쪽에서는 야, 어떻게 누전 차단기 기계, 그 조그만 기계에 사람 목숨을 맡길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접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미국 쪽에서 하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 접지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은 결국은 기능이 상실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두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 의견을 일치를 봅니다. 그래서 위험한 곳, 사람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는 곳에는 누전 차단기도 달고 접지선도 그런 공사를 하자, 이렇게 그 기준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그럼 위험한 곳이라는 게 어떤 곳이냐, 이런 곳입니다. 전기가 잘 통하는 곳, 그러니까 결국은 물이 많은 곳이죠. 물이 많은 곳이나 아니면 전기가 잘 통하는 곳, 그 금속체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 뭐 주로 이제 선박이나 아니면은 뭐 선박도 철로 만들거든요. 뭐 선박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용기, 철 용기 내부에서 작업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를 다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로 이제 현장에 가보면은 저 왼쪽 그림처럼 그 많은 누전 차단기가 달려 있습니다. 저렇게 달려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공사하러 오시는 분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전동 공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전동 그라인더, 아니면 드릴, 아니면 뭐 햄머, 이런 어떤 전동기를 이용한 어떤 공구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들은 전기 전문가가 아닙니다. 일반 작업자들이기 때문에 뭐 자기네들이 들고 온 전기가 어떻게 해서 누전이 되고 어떻게 해서 감전되는지 전혀 그 내용을 알지를 못하죠. 또 그분들한테 그걸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거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테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전동 공구를 그 이중 절연 구조로 그래가지고 절연을 2번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구는 접지를 안 해도 관계없고 누전 차단기를 설치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뭐 법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절연 구조의 전동 공구를 사용하면은 뭐 누전 차단기에서 전원을 안 뽑아도 되고 접지된 전원을 뽑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이중 절연 구조의 전동 공구를 살 때는 그 기능을 다 발휘를 하고 있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절연열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열받아서 이제 성격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열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그 둘러쌌던 그 물질들이죠. 전기가 안 흐르게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절연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 그렇게 만들어놨던 물질이 이제 열을 받으면서 성능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전기가 계속 조금씩 밀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면 왼쪽 그림처럼 저렇게 그 전류 그 피복이죠. 그 절연체가 파손되면서 이렇게 전선이 노출이 되게 되죠. 저런 쪽에 이제 저 순간에 사람이 손을 잡으면은 이제 뭐 큰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은 연구하는 어떤 실험실 내용인데요. 굉장히 그 전극에다가 굉장히 큰 전압을 가합니다. 그냥 전압을 가하면 전압이라는 것은 어떤 힘이니까 얘가 계속 밀어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뭐 쉽게 말해서 탄소 수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어떤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물질에 저렇게 하면은 저게 빛이 나면서 저렇게 막 그 전류가 흐르면서 그 퍼져나가죠. 보통 우리가 아크, 스파크, 뭐 섬락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그런 불이 번쩍거리는 것들은 전부 전류가 흘러서 공기를 태우는 현상입니다. 태우면 열이 나면서 빛이 나죠. 그걸 우리가 보고 뭐 스파크, 아크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저렇게 이제 빛이 막 나면서 그 나뭇가지처럼 퍼져나가는 거, 저게 실제로는 전류가 흘러가는 그 길이죠. 저기까지는 전류가 흘러서 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까지 안 나가면은 사람이 손을 잡아도 전혀 문제가 없죠. 저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은 저런 그 절연 성능이, 그러니까 전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성능이 이제 그 변하게 되죠. 그러면서 약해지면서 그 전류가 바깥으로까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순간에 이제 사람이 손을 잡으면은 감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저런 성능을 우리가 그 확인을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절연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정도를 우리가 전기적 용어로 말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저항이 크면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죠. 그래서 저값이 굉장히 크면은 거의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가 절연저항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절연저항 값이 서서히 떨어지면은 결국은 누전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 전류가 흐르지 않는 그 성능이 많이 약화된 거죠. 그래서 그걸 측정해 주는 걸 우리가 절연저항 측정기라는 기계가 있는데, 그런 계기가 뭐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가의 제품을 그 일반 작업자들한테 아니면은 외부 작업하러 들어오는 회사한테 저걸 뭐 구매하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장비는 그 일을 시키는 사람, 원청이겠죠. 원청 같은 경우에 저런 장비를 구비를 해놓고 이제 그 작업자들이 공구를 갖고 들어오면은 그 절연 성능, 그게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은 뭐 한국에서 지금 그 네이버 상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그 보여준 거고요. 오른쪽 그림은 이제 외국에서 그 자기네들 활동을 그 홍보하는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저 보호장구를 착용한 상태, 그러니까 안전보호구겠죠. 그 착용한 상태에서도 뭐 안전의식의 차이라 그럴까요? 어떤 제품을 판매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작업자 안전관리인데, 이제 작업자를 저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전공하고 전기 설비를 설치하거나 뭐 시공하는 그런 분들의 어떤 그 작업자와, 그 다음에 전기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일반 작업자들이죠. 기본적으로 보시면 전기 작업이라고 우리가 그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전기 설비를 설치하거나 해체하거나 아니면 정비하거나 아니면 점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눈으로 점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점검하는 사람 작업,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기 작업이라고 그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기 작업은 반드시 전기 유자격자들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럼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기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에너지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자격자라고 하면 누구냐 하면 전기에 관한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전기에 관한 공부를 하였거나 아니면 전기에 대한 어떤 그 훈련을 받은 사람,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기과 졸업자거나 전기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전기 뭐 훈련을 받은 어떤 그런 사람들만이 전기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전기의 위험성을 다 인지하고 있고 그 어떤 식으로 전기를 다루어야 할지를 기본적으로 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하지는 못하지만 업무를 하시면서 그 선배들이겠죠. 거기서부터 그 어떤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 항상 안전한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전기 사고는 전기 작업, 그러니까 그 고압 쪽이죠. 고압 쪽 같은 경우는 거의 사고가 없습니다. 그만큼 준비를 철저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기 사고의 대부분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주로 저압 220V죠. 220V에서 일반 전동 공구를 사용하다가 아니면 일반 전기 설비를 이용하다가 뭐 그런 일반 작업자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이제 전기의 위험성을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기 작업자들은 그 전기 작업 절차를 준수하고 이제 절연용 보호구, 기본적으로 일반 보호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재질로 다 만들어진 보호구들이죠. 그리고 이제 방호구, 그래서 보호구는 내 자신을 보호하는 장비고 방호구는 그 위험한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장비들, 그런 것들을 방호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부 절연 재질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공구들이겠죠. 그런 기구들도 전부 절연 재질로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 보호구가 한 10,000원 정도 한다 그러면 절연용 보호구는 한 50,000원에서 좋은 거는 100,000원, 이렇게 가격이 형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사장님들이 알아주셔야 기본적으로 전기 작업자들을 보호구는 비싸더라, 그래서 요구를 하더라도 그냥 쉽게 이렇게 구매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모르면은 다른 사람 작업자들은 10,000원에 써서 사용하는데 왜 그 전기 작업자들은 50,000원, 100,000원 주고 사용해야 되느냐, 좀 의구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그 사람 전체를 다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머리 쓰는 것도 저런 안전모, 그 다음에 앞에 안면 보호하는 것도 저런 그 안면 보호구, 뭐 그런 식으로 전부 다 그 절연용으로 쓰게 됩니다. 심지어 작업복까지도 그 불이 붙지 않는, 이제 전기 스파크 때문에 불이 붙을 수가 있으니까 불이 붙지 않는 그런 작업복을 입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저런 작업을 한다 그러면 저런 복을 입어야 되죠. 그래서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작업을 할 때 고압 쪽 되면은 저렇게 우주복처럼 완전히 다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저 사람이 작업하는데 전기가 지금 흐르고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정전시켜 놓고도 저렇게 작업을 합니다. 단순히 점검하면서도 저런 복장을 하고 작업을 하게 되죠. 사람이 저런 복장을 하는 이유는 어떤 누군가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 스위치가 들어가서 전원이 끊어져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전류가 흐르면서 큰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으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보호복을 완전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저게 일반화되어 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뭐 국내의 전기 작업자들도 지금 어느 정도 수준 있는 기업체에서들은 다 저렇게 작업 점검을 고압 같은 경우는 다 합니다. 다 하고 있고 뭐 저렇게 해야 안전하죠. 뭐 실질적으로 뭐 전기도 흐르지 않는데 그러면서 왼쪽 위에 있는 복장처럼 해서 하다가 어떤 그 전기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은 바로 인재 사고로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은 방호구를 설명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전기 설비들은 일반적으로 전기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다 제작이 되고 시공이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특수한 부분, 어떠한 부분 쪽은 이제 그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운영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 그 근처에 가서 작업할 때는 작업자들이 뭐 알고는 있지만 그 위험성을 알지만 아차하는 실수로 인해서 거기 손이 대이면은 바로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쪽은 사전에 실수를 하더라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렇게 실제로는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저런 고무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덮어 씌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전된 부분을 작업을 하게 되죠. 뭐 그런 식으로 뭐 절연용 보호구나 절연용 방호구 그렇게 되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 강좌에서도 우리가 설명드렸듯이 전기 작업자가 정전 작업 절차만 준수하면은 모든 사고는 다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전 작업은 뭐 아주 쉽죠. 스위치 내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스위치가 수많은 그 전기 설비 중에서 그 해당하는 설비의 스위치인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도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전기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면을 확인하고 정확한 스위치를 찾아가지고 거기를 차단하고 반드시 자물쇠를 잠가야 되죠. 자물쇠를 잠그고 그 다음에 제대로 그 잠궜는지 뭐 검전이라서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당연히 흐르지 않아야 되겠죠. 뭐 그렇게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검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검전을 하시고 난 뒤에 기본적으로 이제 단락 접지라 그래서 또다시 접지 공사를 합니다. 공사하는 설비에 대해서 접지를 하고 작업을 하게 되죠. 이제 저런 거를 우리가 정전 작업 절차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드시 그 절차만 준수하면은 뭐 사고는 거의 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전기 작업자들은 뭐 전기 전문가들은 그 전기의 위험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저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복전할 때는 이제 역순이겠죠. 이제 스위치 넣는 거를 복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작업자들이 대개 보면은 이제 스위치 넣으러 가면은 뭐 아차 그러면서 깜빡했다 그러면서 뭐 놓친 물건 찾으러 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사고가 많이 나죠. 그래서 스위치를 갑자기 넣게 되면은 그 순간적으로 그 주변에 있던 작업자들이 뭐 일을 하고 있다가 사고를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가끔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전기 작업자들은 어떤 작업 절차를 준수해야 되고 그건 또 생명하고도 직결되니까 뭐 반드시 지켜야 되고 사장님들께서는 그걸 꼭 지키도록 뭐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선 작업을 인정해주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그 정전이 되면은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경우, 뭐 병원이나 응급실, 수술실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 외에는 뭐 전부 정전 작업이 원칙인데 활선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엄격한 어떤 안전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 하도록 하고, 뭐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고, 거기 사용하는 장비들도 전부 그 전압에 맞는 뭐 어떤 장비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일반 작업자들이죠. 일반 작업자들은 전기가 흐르고 있는 선로, 노출된 도전부겠죠. 반드시 3m 이상은 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50kV, 뭐 일반 사업장에는 뭐 50kV 이상 되는 그런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압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고압인 경우는 뭐 3m 이상은 이격시켜서 작업을 하도록, 떨어져서 작업을 하도록, 그 3m 이내에 들어갈 때는 뭐 전기 유자격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셔야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기 작업자는 기본적으로 뭐 전기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뭐 큰 전기 사고로 인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일반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되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재해다 그러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기재해에다가 뭐 정전기로 인해서도 사고가 나기도 하고, 낙뢰로 인해서도 사고가 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전자파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망을 일으키거나 어느 정도 중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뭐 감전이나 화상 아니면 화재 뭐 이 정도가 되겠죠.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반 작업자들이 뭐 어떤 식으로 이런 사고가 당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될지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작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충전부,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는 부분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 폐쇄시키는 거죠. 그래서 왼쪽 그림처럼 전기 설비에는 뚜껑을 열거나 외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어떤 외암을 제거하게 되면은 저런 전기가 흐르는 부분이 당연히 노출되게 되죠. 저기에는 손을 대면은 뭐 전류가 크면은 아마 사람이 바로 사망할 수도 있고, 전류가 작으면은 뭐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반 작업자들은, 뭐 전기 작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저런 설비들을 점검하고 아니면 확인하고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문을 열고 그 안전조치 한 후에 다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전문가들의 어떤 영역으로 남겨놔야 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반 작업자들, 전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런 판넬 내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일반적으로 제작할 때 저런 설비들을 다 외암을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저 밖에는 손을 대도 뭐 전혀 전기가 흐르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문을 함부로 열 수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야 됩니다. 뭐 어떤 공장 같은 데 가보면은 저기 이제 전기가 흐르니까 열이 많이 나죠. 심한 경우는 저기 우산이죠. 비 오는 날 우산에서 저기다 걸어 놓기도 합니다. 그럼 잘 마르죠. 그리고 뭐 신발 빨아서 세탁기 돌리고 저기에 걸어 놓고 말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사고가 나지 않는 이유는 그 전기 우산대의 손잡이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으니까 전기가 잘 흐르지 않으니까 다행스럽게도 그 사람은 감전을 당하지 않았죠. 근데 여차하면은 뭐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저런 전기 설비를 함부로 열거나 아니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그 청소하다가 이제 에어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에어건으로 먼지 털어내는 경우에 또 사고 당하는 경우도 간혹 나타납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이 전기 전문가다 그러면은 그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일정한 어떤 거리를 두고 청소를 할 겁니다. 하는데 뭐 일반인들이 하게 되면 전기의 위험성을 모르니까 가까이 가게 되죠. 가까이 가게 되면 그냥 직접 접촉은 안 하더라도 스파크가 튀면서 그냥 감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은 격리시키는 방식인데요. 저렇게 뭐 왼쪽처럼 변압기라 그래서 굉장히 설비가 큰 전기 설비죠. 그리고 저 보이는 그 구리선, 뭐 도체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전부 전기가 흐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뭐 근처만 가도 감전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전기가 흐르는 장소들이죠. 근데 반드시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이격을 시키려고 하니까 저 외암을 뒤집어 씌우기는 그 구조물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방식으로 저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펜스를 치게 됩니다. 펜스를 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분들은 못 들어가고 저게 이제 전기 전문가들만 점검할 때 아니면 보수할 때 안전 조치를 하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저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울타리를 쳐야 되죠.
울타리를 치는데 문제는 그런 게 또 충돌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사고가 나서 빨리 스위치를 내려야 되는데 그 스위치가 일반인들이 바로 작업자들이 가서 스위치를 내리려고 하니까 저게 문을 잠궈 놓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뭐 보통 아이소 쪽에서 이 관리, 품질 관리 쪽 하는 분들에게는 좀 수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설비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하고 바로 연결되는 전기 판넬 이런 쪽에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지만 아주 대전력이 움직이는 그런 전력 설비 그런 쪽에는 아이소 9000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신속하게 조작할 수 있는 조치 그런 조치는 조금 맞지 않는가 그거는 회사 특성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펜스에는 기본적으로 사고가 나면은 외부에서 사고가 나면은 저기에도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그 펜스는 반드시 접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저 시공할 때는 전기 전문가들이 와서 시공하기 때문에 그 펜스에 전부 접지를 하고 있습니다. 접지를 하는데도 세월이 지나면은 부식되고 아니면 탈락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런 것들은 꼭 전기 전문가들이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전기 설비를 이제 공중에 매다는 방식이죠. 대표적인 게 전봇대입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설비다. 그게 가설 건설공 현장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가설 전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건설 현장에 가보면은 전기 판넬을 편의상 바닥에 두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일반 작업자들이 와서 그냥 용접도 하고 아니면 다른 전동 공구 사용한다고 그 판넬을 그냥 쉽게 문을 열고 전원을 인출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힘든 장소, 전봇대나 아니면 가설 이렇게 지주를 세워서 그 위에 설치해서 일반인들 접근은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일반 작업자들이 전기 설비에 접근할 수 있는 거리는 3m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3m는 어디에서 나왔냐 그러면 사람들이 양쪽 팔을 벌리고 거기에 공구를 쥐고 있을 때 그 전선이 움직이는 바람에 따라서 그 출렁거리는 거리 그걸 다 합쳐서 안전거리를 둔 게 3m입니다. 그러니까 저건 근거 없이 그냥 3m 막연한 수치가 아니라 다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수치이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법령에서 이야기하는 전기 유자격자의 접근 한계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1000V 기준으로 보면은 한 50cm 정도 되죠. 이 내용을 모르시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왜 저 사람은 가까이 가도 괜찮고 나는 가까이 가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전기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그 전기 스파크의 위험성 그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일반 작업자들은 그런 전기의 위험성을 모르고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들어가서 스파크에 의해서 사망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분명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작업자들이 사고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그 부류가 뭐냐 그러면은 전동 공구죠. 자기네들이 갖고 와서 사용하는 전동 공구에서 누전이 되는 상태인지를 모르고 그때 그 작업 환경이 상당히 안 좋을 때 누전 차단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접지도 되어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중 저령 구조였는데 이 기능이 파손되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전기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거의 경우를 찾아보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이 하나만 해결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일반 작업자들이 현장에 들어와서 작업을 할 때 주로 건설기기나 아니면은 기계 설비 이런 걸 설치할 때 저런 그라인더나 아니면 전동 드릴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이런 사용하는 설비는 어딘가 전원을 뽑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원을 뽑는 단자 혹은 전원을 인출하는 곳이 누전 차단기도 안 되어 있고 접지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바닥이 젖었거나 아니면은 전동 공구가 절연이 안 되어서 누전이 되고 있는 상태였을 때 그럴 때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전기 사고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들어올 때 첫 번째, 전동 공구가 이중 절연 구조이면은 전혀 사고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청이나 아니면 전원을 인출하는 설비 있죠. 그 설비가 공사용으로 누전 차단기가 설치된 전원을 사용하도록 반드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건설용 아니면은 공사용으로 누전 차단 기반을 설치해 주면 됩니다. 거기서 전기를 뽑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면 되죠. 또 하나는 그 판넬에 아니면 그 전원 공급선에 반드시 접지를 시켜 놓으면은 충분히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제일 오른쪽에 이중 절연 구조의 표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 이중 절연 표기를 저렇게 두 개의 마커로 많이 만들어서 이제 팔았죠. 그렇게 해서 전동 공구나 사람이 직접 손으로 잡고 다니는 공구들 굉장히 위험하죠. 손을 직접 쥐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는 그 이중 절연 구조 성능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팔도록 했고, 많은 사람들이 저런 마크가 있는 거, 네모 마크를 두 개로 되어 있죠. 이제 저런 걸 썼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KCS 인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안전 인증으로 바뀌면서 많은 전동기구 제품들이 저 이중 절연 구조를 빠뜨리고 인정을 받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전 인증에 이중 절연 구조의 마크까지 포함해서 인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저 구조가 이중 절연 구조냐 아니냐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입되는 전동 공구는 이중 절연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중 절연 구조가 처음에는 성능을 유지하더라도 반입되는 순간에도 그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은 일반 작업자들이 전기 사고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작업자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다가 이제 비가 왔을 때죠. 기본적으로 비가 오게 되면은 감전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전기라는 게 이제 사람을 통해서 땅으로 빠져나가야 감전이 이루어지는데, 그 감전 현상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그 땅으로 빠져나가는 전류가 얼마나 잘 빠져나가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맑은 날씨에 아니면 콘크리트 바다, 그리고 일반 작업자가 기본적으로 신발을 신고 있으면은 누전이겠죠. 감전은 되겠지만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닥이 젖어 있거나 아니면 신발이 젖어 있거나 작업자가 땀에 젖어 있다 이러면은 전기가 훨씬 더 잘 흐르게 되죠. 그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가 올 때 혹은 땅이 젖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전동 공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기 작업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를 않죠. 위험하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작업자들은 그런 위험성을 모르니까 기계 설비 설치하거나 아니면 건설 공사할 때 저런 전동 공구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반 작업자들이더라도 절연 장갑이나 절연화를 착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권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목장갑을 끼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절연 성능을 갖지만 땀에 젖으면은 오히려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해지게 됩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땀이 찰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는 절연 장갑이나 절연화에 착용하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감전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복전 작업 절차, 주로 이제 전기 작업자들에 해당되는 거죠. 지난 강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80% 이상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회사 방침으로 정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나머지 있는 전격 방지는 설비 개념, 접지 점검이나 외부 인력을 위한 공사용 누전 차단기 그런 것들은 꼭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외부 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거냐. 첫 번째는 돌고 들어오는 반입 전동 공구, 거기에는 절연장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십사. 그리고 가능하면 이중 절연 구조의 전동 공구를 사용하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 작업은 반드시 유자격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가 왔을 때 아니면 바닥에 젖어 있을 때는 가능하면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업자의 그 전기 안전에 관해서 최고 경영자로서 어떤 관리상 조치를 해야 될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두 번에 걸친 이 전기 안전 강좌가 기본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